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다. 10년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울부짖는 대신 시계를 보며 조용히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낡은 손목 시계의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내 앞에 앉은 여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리며 열렸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내가 입고 있는 그 양복, 그것도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벗고 나가려면 벗고 나가든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드러내 안에, 아니, 이제는 남이 될 여자 박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난 5년간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온기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경멸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도진.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놈이었다. 요리칼 하나만 쥐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29살의 나는 박세연이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집안은 서울 변두리에서 미성각이라는 다 쓰러져가는 중식당을 하고 있었다. 파리만 날리던 그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나는 하루 18시간씩 웍을 돌렸다. 내 손목 인대가 너덜너덜해지고 기름 화상으로 팔뚝이 뱀 허물처럼 변해갈 때 장모 최영숙은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며 혀를 찼다. 아이고 김서방. 육수 맛이 어째 어제보다 밍밍하다. 재료 아끼지 말라니까. 그러면서도 그녀는 내가 최고급 식재료를 사려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따지며 영수증을 얼굴에 집어던졌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연이의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나만의 착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일주일 전 내 34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미성각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고 예약이 2달치나 밀려있는 대박 맛집이 된 건 전적으로 내가 개발한 황금 육수 덕분이었다. 주방 구석 쪽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 최영숙과 처남 박태민의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누나, 그 거지 같은 놈 언제 내쫓을 거야? 나 이번에 코인으로 날린 거 메꾸려면 가게 명예 빨리 내 앞으로 돌려야 한단 말이야. 태민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에 이어 장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려라. 이번에 그놈이 특허낸다는 소스 비법, 그거 변리사통에서 이미 우리 법인 앞으로 돌려놨어. 도진이 그놈은 까막눈이라 서류 같은 거 볼 줄도 몰라.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좋다고 찍더라. 멍청한 놈.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전 장모가 가게 확장이라며 내밀었던 서류 뭉치. 바쁜 와중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믿고 찍었던 그 도장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모의 말은 계속되었다. 세연이도 이제 슬슬 맞선 봐야지. 그놈 냄새나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이번에 대성건설 둘째 아들이 세연이 좋다고 난리라며?
이혼 도장만 찍으면 바로 날 잡기로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쓰다가 버릴 소모품, 아니 쥐어짜낼 대로 짜낸 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명절에 처가 친척들이 모여 갈비를 뜯을 때 나는 주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세연이 명품 가방을 살 때 나는 시장통에서 산 5,000원짜리 티셔츠 구멍 난 걸 기워 입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 배신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니. 나는 그날 밤 잠든 세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천사 같던 그 얼굴이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다. 세연아, 너도 알고 있었니? 내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갔다고 믿는 내 레시피 노트의 원본을 꺼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주방 금고에 넣어둔 노트는 중요한 배합 비율을 교묘하게 바꾼 가짜라는 것을. 진짜 비법은 오직 내 머릿속과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수첩에만 존재했다. 나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너희들이 원한 게 이거였어? 그래,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는 이혼 서류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다. 쾅!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가 내 지난 5년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 같았다. 세연은 내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는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생각보다 쿨하네. 질척거릴 줄 알았더니. 다행이야.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아,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거 할 생각 마. 우리 쪽 변호사가 내가 주방 식자재 빼돌려서 횡령한 걸로 맞고소 준비해 놨으니까. 정말 끝까지 치졸하구나.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빈털터리로 내쫓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대신 하나만 명심해. 후회하지 마. 내가 나가는 순간 미성각의 맛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내 말에 장모 최영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뭐, 야, 이 건방진 놈아. 내까짓 게 없다고 우리 가게가 망할 것 같아? 주방 보조 박 실장도 내 어깨 너머로 다 배웠어. 그리고 비법 노트도 우리 손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썩 꺼져.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가 던진 크리스털 재떨이가 내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튀어 정강이의 생채기가 났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처남 태민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형, 아니 이제 아저씨지? 나갈 때 차비라도 하라고 5만 원짜리나 한 장 줄까? 아참, 아저씨 차도 우리 누나 명의인 거 알지? 걸어가야겠네? 비도 오는데 꼴 좋다. 나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미성각의 화려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30년 전통의 맛. 저 간판을 달아준 게 바로 나였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고 있었다. 나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번졌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장 회장님.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접니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도진아. 오래 기다렸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들이 내게 준 모욕,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준비 말이다. 전화를 끊자마자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내 앞에 멈췄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가 우산을 받쳐들며 고개를 숙였다. 김도진 대표님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처가의 저택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들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죽여버린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차 안의 미니바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서는 백미러로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바로 본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바로 그곳으로 가. 미성각 바로 옆 건물. 내가 미리 매입해둔 그 건물로. 그렇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장모와 아내가 나를 의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했을 때부터 나는 만약을 대비해 왔다. 나는 고아였지만 그냥 고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신화이자 전설적인 미식가들의 모임 구름의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장 회장이 남몰래 후원하고 키운 유일한 수제자가 바로 나, 김도진이었다. 나는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 미성각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뿐이었다. 이제 내 신분을 숨길 이유는 사라졌다. 리무진이 빗길을 뚫고 달려 도착한 곳은 미성각 바로 옆, 얼마 전까지 낡은 모델하우스가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펜스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고급 프리미엄 중식당 황제 그랜드 오픈 D-30.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미성각이 자랑하는 그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미성각을 찾았다. 아직 오픈 준비 중인 가게 안은 분주했다. 장모 최영숙은 카운터에서 돈 계산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세연은 직원들을 쥐 잡듯이 잡고 있었다. 아, 테이블 세팅이 이게 뭐야? 똑바로 안 해? 내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장모님, 아침부터 활기차시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최영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여긴 왜 또 왔어? 쫓겨난 거지가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냐?
세연도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김도진, 질척거리지 말라고 했지? 경비 부르기 전에 나가. 나는 곁에 선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최영숙 씨, 그리고 박세연 씨. 본인 김도진 씨의 대리인으로서 통보합니다. 귀사가 현재 사용 중인 황금 육수 및 주요 메뉴 12가지에 대한 레시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가동한 김도진 씨가 받지 못한 임금 및 수익 배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최영숙이 코웃음을 쳤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변호사?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을 데려와서 협박질이야? 야, 우리도 변호사 있어. 강 변호사 불러. 그때였다. 주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방 보조였던 박 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육수 맛이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그 맛이 안 나요. 최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도진이 하는 거 다 봤다며. 그대로 했는데 왜 맛이 안 나? 그게 레시피 노트대로 정확히 계량해서 넣었는데 맛이 맹물 같습니다. 나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최영숙과 세연이 나를 노려보았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노트에 무슨 짓을 했어? 내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했잖아. 진짜 비법은 내 머릿속에 있다고. 그 노트? 그거 그냥 내가 심심해서 적어놓은 낙서장이야. 중요한 재료 2가지를 싹 빼놓은. 너희들이 5년 동안 훔쳐보려고 애쓰던 그 대단한 비법이 사실은 쓰레기였다는 거지. 세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럼 오늘 저녁 예약 손님들은 어떻게? 오늘 국회의원 사모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아, 맞다.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내가 옆 건물 샀어. 한 달 뒤에 거기서 진짜 황금 육수 맛을 보여줄 생각이야. 기대해도 좋아. 손님들이 과연 가짜를 파는 여기를 올까? 아니면 진짜를 파는 거기로 갈까? 최영숙이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이 나쁜 놈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 당신이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이었지. 나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몸을 돌렸다. 뒤에서 최영숙의 고함 소리와 세연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가게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어제 내리던 비는 온데간데 없고 맑게 갠 하늘이 나를 반겨주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시작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다. 마음껏 놀아보거라. 뒤처리는 내가 한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의 새로운 전쟁터, 황제의 공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 한가운데에 섰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요리를, 나의 인생을 요리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날 저녁 미성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예약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음식이 맛없다는 불평이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미성각 주방장 바뀌었나요? 맛이 쓰레기네요. 다시는 안 갑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들을 확인하며 나는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유리잔 안에서 찰랑거렸다. 마치 앞으로 그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처럼.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가 준비한 메인 디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며칠 뒤 나는 방송국 PD인 후배를 만났다. 형, 진짜 형이 황제 오너 셰프라고? 대박이다. 근데 미성각 바로 옆이라니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후배 녀석이 낄낄거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경쟁이라니? 체급이 맞아야 경쟁이지. 난 그냥 청소하러 온 거야. 더러운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진짜 미식을 보여주려고. 후배의 눈이 반짝거렸다. 이거 그림 되는데? 돌아온 천재 셰프와 원수 집안의 대결. 시청률 보증 수표야. 형, 방송 출연 한번 하자. 내가 거절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생방송으로 진행해줘.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장 회장님을 모셔와. 후배의 입이 떡 벌어졌다. 장 회장님을? 그분이 방송에 나오신다고? 내가 섭외할게. 너는 판만 깔아. 상상해봐.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를 가리는 자리에서 가짜와 진짜가 맞붙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미성각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주겠어. 세연아, 장모님,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TV에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물론 주인공은 당신들이 아니겠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미성각의 간판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비는 없다. 용서도 없다. 내가 받은 고통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더 무겁게 짓눌러 주마.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면 주인은 솥을 건다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사냥개는 주인을 물어뜯고 스스로 솥을 걸어 주인을 삶아버릴 테니까. 나의 칼끝은 이제 겨우 그들의 목을대를 겨누었을 뿐이다. 와장창, 고막을 찢을 듯한 파열음과 함께 탕수육 소스가 바닥에 낭자하게 흩뿌려졌다. 붉은 소스는 마치 피처럼 미성각의 하얀 타일을 더럽히고 있었다.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이게 30년 전통의 맛이야? 동네 개도 안 먹겠다. 손님이 집어던진 접시 조각이 장모 최영숙의 발치로 튀었다. 그녀는 평소 같았으면 꽥하고 소리를 지르며 맞서 싸웠겠지만 지금은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인 12시 반. 하지만 100석이 넘는 미성각 홀에는 고작 3 테이블만이 차 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방금 항의하며 나간 손님들 덕분에 이제 텅 비어버렸다. 나는 맞은편 건물 2층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장모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내 등골을 빼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여자가 이제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통쾌함보다는 기이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미성각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다. 내가 남기고 간 가짜 레시피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흉내를 냈겠지만 내가 미묘하게 바꿔놓은 숙성 온도와
염도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 단골들은 귀신같이 알아챘고 입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주방장 바뀌더니 막 같다. 재료가 쓰레기다. 인터넷 리뷰는 욕설로 도배되었다. 반면 아직 가오픈 기간인 내 식당 황제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직접 주방에 선다는 소문, 그리고 미성가게 진짜 주인이 나와서 차린 가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방송국 후배였다. 형, 섭외 완료됐어. 저쪽에서 물었어. 덥어? 예상대로였다. 똥줄이 탄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것이다. 공중파 생방송 요리 대결 프로그램 더 셰프어. 우승 상금 3억 원에 전국적인 홍보 효과. 그들은 이 방송을 통해 바닥친 이미지를 세탁하고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투지를 불태웠을 것이다. 감히 우리 밑에서 일하던 머슴 주제에 우리를 이겨 하는 그 얄팍한 자존심이 그들을 단두대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건너편의 텅 빈 미성각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환영합니다. 지옥의 주방에 오신 것을. 방송 당일 상암동 스튜디오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세연과 장모, 그리고 처남 태민은 잔뜩 독이 올라 있었다. 김도진, 너 오늘 각오해. 우리 엄마가 30년 짬밥이 있어. 너 같은 애송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세연이 쏘아붙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나는 여유롭게 웃어주었다. 글쎄, 요리는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정성으로 하는 건데. 아, 정성은 너희 사전에 없는 단어였나? 내 말에 태민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거 나, 저 자식이. 야, 너 두고 봐. 오늘 내가 만든 요리 개밥 취급받게 해줄 테니까. 태민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대기실로 돌아와 장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회장님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라. 내 눈을 피할 순 없다. 내 실력만 보여주거라.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아 계실 장 회장님을 생각하니 든든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태민의 그 비열한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주방 보조에게 지시해 식재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도록 했다. 생방송 큐 사인이 떨어졌다. MC의 요란한 소개와 함께 쇼가 시작되었다. 오늘 주제는 가족을 위한 보양식. 참으로 아이러니한 주제였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전 가족들이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든다니. 카메라가 돌아가자 장모 최영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했다. 네, 저희 사위. 아니, 김도진 씨가 독립해서 나갔지만 저희 미성각의 맛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그 원조의 품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증스러움에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나는 묵묵히 칼을 잡았다.
내가 준비한 요리는 불도장. 온갖 귀한 재료를 넣어 푹 고아낸 황제에게 진상하던 최고의 보양식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불도장이 아니었다. 내가 지난 5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내게 준 모욕을 승화시킨 복수의 불도장이었다. 요리가 시작되자 스튜디오 안은 칼질 소리와 불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기계처럼 정교하게 재료를 손질했다. 상어 지느러미, 전복, 송이버섯. 하나하나가 내 손끝에서 춤을 췄다. 반면 건너편 미성각 팀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야, 불 조절 똑바로 안 해? 엄마, 이 육수 냄새가 좀 이상한데? 세영과 장모가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준비한 건 해물 누룽지탕. 안전한 메뉴를 택했겠지만 핵심은 역시 육수였다. 그들은 내가 남기고 간 가짜 레시피를 어떻게든 수정해 보려고 애썼겠지만 기본이 무너진 육수는 아무리 조미료를 쏟아부어도 살릴 수 없는 법이다. 그때였다. 내 쪽 화구 화력이 갑자기 약해졌다. 가스밸브를 확인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주방 보조가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다. 셰프님, 가스압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세트장 구석을 훑었다. 스태프들 사이에 섞여 있는 태민이 입꼬리를 비죽이며 나를 보고 있었다. 저놈이 가스배관을 건드린 게 분명했다. 화력이 생명인 중식에서 불을 약하게 만드는 건 치명타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육수가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당황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침착했다. 불이 약하면 압력을 이용하면 된다. 나는 즉시 압력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리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오히려 저온에서 천천히 우려내는 방식으로 재료의 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남은 시간 10분. 스튜디오 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 냄새의 진원지는 내 쪽이었다. 미성각 쪽에서는 묘하게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장모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몰래 챙겨온 하얀 가루, 미원 덩어리를 육수통에 들이부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카메라 감독이 클로즈업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황한 장모가 손을 떨며 가루를 흘렸다. 술렁이는 방청석. 심사위원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저게 뭐야? 조미료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종료벨이 울렸다. 두 팀의 요리가 심사위원 테이블 위에 놓였다. 먼저 미성각의 해물 누룽지탕. 비주얼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장 회장님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장님은 찡그린 표정으로 냅킨에 국물을 뱉어내셨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다. 이게 30년 전통입니까? 썩은 재료의 비린내를 덮으려고 조미료를 들이부었군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독국물입니다. 뭐라고요? 최영숙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아니, 노인네가 입맛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최고급 해물 썼어.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이 접시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집어 올렸다. 이건 뭡니까? 상한 홍합이군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재료 관리조차 안 되는 식당이 무슨 미슐랭을 논합니까? 사실이었다. 그들은 돈을 아끼려고
유통기한 임박한 땡처리 해산물을 쓰고 있었다. 내가 있을 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돈독이 오른 그들에겐 원가 절감이 최우선이었으니까. 세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카메라는 당황한 그들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이제 내 차례였다. 뚜껑을 열자 맑고 깊은 향기가 스튜디오 전체를 감쌌다. 심사위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장 회장님은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셨다. 그리고 국물을 한 입 드셨다. 침묵이 흘렀다. 긴장되는 순간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도진군. 네, 회장님.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 기억입니다. 기억? 네.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지난 5년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진짜 맛에 대한 기억입니다. 거지 같은 재료로도 최고의 맛을 내야 했던 시절, 그 시절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회장님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그래, 훌륭하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화려한 기교 없이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맛이다. 이게 바로 요리다. 만장일치. 결과는 보나 마나였다. 100점 만점에 99점 대 15점. 처참한 패배였다. 전광판에 점수가 뜨자 장모 최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그녀가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생방송이었다. 전 국민이 미성각의 주인이 미쳐 날뛰는 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이 바뀌고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조금 전 대기실 복도에서 처남 태민이 내 식재료 박스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스배관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방청석에서 비명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저건 범죄 아닙니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태민은 얼굴을 가리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스튜디오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박태민 씨,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나, 이거 안 나? 엄마, 누나, 나 좀 살려줘. 태민이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세연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던 가족이, 그리고 미성각이라는 브랜드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세연아, 말했잖아.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면 주인은 솥을 건다고. 근데 너희는 토끼도 못 잡았으면서 솥부터 걸었네? 이제 그 끓는 물에 들어갈 차례야. 세연이 부들부들 떨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너 정말 악마구나. 아니, 난 요리사야. 재료가 썩었으면 도려내는 게 내 일이지.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승리의 환호성이 내 귀를 때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미성각의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칠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세무조사와 위생 점검이 들이닥칠 테니까. 나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장 회장님과 눈을 마주쳤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마지막 칼을 뽑아라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방송국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장모의 통곡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알리고 있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가게. 다 망했어. 그녀의 절규는 밤하늘로 흩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것을 되찾으러 갈 시간이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마지막 카드가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성각의 이중장부와 탈세 기록이 담긴 진짜 원본 파일이었다. 쾅, 쾅, 쾅. 그날 아침 미성각의 육중한 오크통 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다. 들이닥친 것은 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특별조사팀이었다. 영장을 제시합니다. 미성각 대표 최영숙, 그리고 박세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종이 한 장이 최영숙의 얼굴 앞에서 펄럭였다. 그녀는 갓 잠에서 깬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뛰쳐나와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빨간 딱지를 들고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거실벽에 걸린 1,000만 원짜리 동양화에도, 세연이 아끼던 한정판 명품 가방 진열장에도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다. 마치 하얀 눈밭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선명하고 섬뜩한 붉은색이었다. 나는 맞은편 건물 황제의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거리며 새벽의 푸른 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제 방송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와 처남 태민의 구속으로 이미 멘탈이 나간 그들에게 오늘 아침의 압수수색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다. 세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액정에 뜬 내 사랑이라는 저장명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이 이름을 안 바꿨네. 나는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는 대신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내게는 소음 공해일 뿐이니까.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내가 넘긴 이중장부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매출의 절반을 현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질 나쁜 식자재를 최상급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게다가 태민이 저지른 불법 도박 자금 세탁까지 미성각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스 속보는 온종일 미성각의 비리를 다루고 있었다. 충격 단독, 맛집의 두 얼굴, 쓰레기 식자재와 탈세의 온상, 몰락한 명가, 그 뒤엔 사위의 눈물겨운 복수가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불매운동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았다는 분노한 시민들이 미성각 앞에 찾아와 계란을 던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 30년 전통의 영광은
그렇게 계란 껍데기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다. 며칠 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최영숙과 세연이 나를 찾아왔다. 황제의 로비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는 꼴이 가관이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최영숙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세연 역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울고 있었다. 도진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가 잘못했어. 그들의 애원 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맞춘 슈트를 입고 갓 구운 씨가 향을 풍기며 그들과 나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아, 아이고 내 사위. 장모가 무릎을 꿇고 내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위라니요.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요. 최영숙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눈에 뭐가 씌어서 귀한 사위를 몰라보고. 제발 살려주게. 우리 갈 곳도 없어. 집도 가게도 다 압류당했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단 말이야. 세연도 옆에서 거들었다. 여보, 나 임신했을지도 몰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진짜 잘할게. 나 내조 잘할 수 있어. 임신? 기가 찼다. 우리가 각방 쓴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임신이라니.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나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세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연이 결혼 생활 도중 몰래 만났던 남자들의 명단과 태민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내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시도들이 담긴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이 가족놀이하는 동안 나는 칼을 갈았어.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내조라는 거 딴 놈들한테나 가서 해. 감옥에 있는 남자들한테 해주면 되겠네. 감옥? 세연의 눈이 커졌다. 그래. 너도 공범이야. 태민이 빼돌린 돈 4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잖아. 몰랐다고 발뺌하기엔 내가 쓴 명품 카드 값이 너무 많던데? 내 말에 세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망이 사라진 눈동자는 공허했다. 최영숙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다. 이 나쁜 놈, 내가 사람이야? 우리가 망하니까 좋냐? 좋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니, 안 좋아.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서 아주 상쾌해.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식당 물 흐리지 말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널브러져 울부짖는 모녀의 모습이 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다. 한때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던 최영숙과 공주님처럼 살던 박세연의 엔딩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나는 뒤돌아서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동정심은 사치였다. 그들이 내게 베풀지 않았던 것을 나 또한 베풀 이유가 없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최영숙 징역 7년, 박태민 징역 5년, 박세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피해를 본 거래처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쓰였다. 감옥에 들어간 최영숙은 텃세 심한 방장에게 찍혀 매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던 그녀가 남의 오물을 닦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반성보다는 원망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 원망조차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세연은 갈 곳이 없어 지방의 유흥가 뒷골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때 미슐랭 셰프의 아내였던 여자가 이제는 이름 없는 취객들의 술시중을 드는 신세가 된 것이다. 태미는 감옥 안에서 빚쟁이들이 보낸 조폭들에게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했다. 1년 후 나는 황제의 옥상 정원에서 파티를 열었다. 미슐랭 3스타 등급과 글로벌 프랜차이즈 런칭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뤘습니까? 사람들의 찬사에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장 회장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셨다. 도진아, 이제 내 짐을 덜어주어 고맙구나. 내가 내 후계자라는 게 자랑스럽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요.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건배했다. 저 멀리 이제는 폐허가 되어 철거를 앞둔 미성각 건물이 보였다. 흉물스럽게 남은 그 건물은 나의 과거이자 내가 딛고 일어선 무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보며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나는 지금 그 복수의 완성을 맛보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잠시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우리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세연이었다. 그녀는 퀭한 눈으로 파티장의 불빛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닿을 수 없는 별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에는 회한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녀가 손을 뻗어보았지만 나는 등을 돌려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게 그녀는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다. 황제의 식탁에는 잡초가 올라오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잡초들을 모두 뽑아내고 비로소 가장 화려하고 맛있는 만찬을 즐길 준비를 마쳤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 웍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짜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셰프 코트를 입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할 새로운 요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은 맵고 짜고 때로는 쓰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맛은 달콤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자신의 눈에는 피고름이 흐르게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도진 셰프처럼 실력을 갈고 닦아보란 듯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수는 바로 성공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사이다 같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